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오전 5시 49분입니다. 어제 녹화를 했었는데요. 그게 중간에 좀 오류가 나가지고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하방이 우세로 본다. 완전히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그 양대 양보를 가지고 짧은 단타를 한번 붙여보겠다. 이때는 비트코인은 하방을 우세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타점은 또 규모 있는 반등이 또 등장을 하고 또 다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증시 뉴스부터 좀 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뉴스를 조금 보고 싶은데 나스닥이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죠? 나스닥이 지금 다른 자산들을 빨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소규모 펀트라도 좀 칠만한 게 있을는지 그냥 뉴스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기회 올 테니까 너무 급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 스크랩. 공급망 신사나 힘 모은다. 기시다. 한국, 일본 기업이 먼저 나서 달라. 네. 일본이랑 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그죠? 뭐 저도 뭐 좋아요. 그죠? 뭐 일본이랑 하는 건 좀 괜찮은데 그랬다. 중국이랑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뭐 보니까 중국이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악감정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여튼 뭐 이런 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를 좀 너무 못하십니다. 경제는 모르겠는데 정치는 정말 너무 못하십니다. 지금 밀당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처럼 막 뜨겁고 따갑고 막 그래요. 그죠? 네. 금리 하락계도 국민은행 나홀로 상승. 국민은행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국민 KB금융이죠. 네, 그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벼랑 끝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 대출 연체율 3년 내 최고다. 아우 죽겠어요. 저도 지금. 네. 개미들 1조 원어치 이거 사들이는 동안 여기는 3전 싹쓸이 저거 돼 있고 주식 투자도 세대차 20대 대하다고 60대 코다마. 이번에 20대가 이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많이 몰려가지고 일단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 더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시면 나중에 다쳐요. 정말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뭐 다찌라시 일상 뉴스고 자, 요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대, 30대 보유자 수 많은 종목. 삼성전자, 카카오, 아우, 이 봐라 이거. 네이버, 어우 씨, 진짜, 어우, 현대차는 뭐 그래도 쏘쏘. 셀트리온, 에코프림, 어우. 전부, 그렇죠. 네. 특히나 뭔가 숨이 탁탁 막히죠.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다. 네.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 찾으세요. 그런 애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뉴스 나오고, 올라가고, 뭐 1등 했다라는 건 이미 고점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2차전지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좋은데, 도쿄 등 10만원 이하 수두룩하다. 그쵸? 이번에 저희도 부모님들 생신 때 모시고 잠깐 여기 그냥 후쿠오카를 간단하게 바람을 쐬러 갔다 올까 싶은데 항공권이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3명이 왔다 갔다 해서도 70만원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쌌으면 하는 욕심은 좀 있었지만 네. 그 정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크게 4명 중 10명 중 4명 올해 투자 비중 늘린다면 부동산. 그래요. 네. 부동산 나쁘지 않죠. 정상화 됐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집값은 뭐 작년에 그작년에 막 집값 떨어 뭐 더 오른다고 난리치던 것들이 이제는 뭐 위험하다, 이제 더 빠진다 이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역겹죠. 그죠? 더 빠진다. 더 빠질 수도 있지. 결국은 우리는 더 빠진다, 더 오른다를 넣고 갖고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빠지지 마시고,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냐? 존버 할만하냐? 내가 대출 얼마 정도 받아도 되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투자는요. 윗꼬리야 밑꼬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볼 거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면 될 것 같아. 환율입니다. 환율은 약반등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크게 볼 건 없는 상태. 빅스는 다시 하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불편합니다. 빕스가 아직까지 떡상을 할 수 있게 빕스가 떡상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거든. 그 정도 흐름은까지는 아니지만 하하 그래요. 네, 이 정도. 유가는 살짝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솟아나는 부분인 것 같고, 유가가 오른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말과도 거의 인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화 뭐 크게 제가 당장 크게 힘을 못 받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 정도 전에 천천히 모아가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 정도 부분 될 것 같고, 테슬라는 뭐 150달러, 그죠? 반등 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테슬라를 잡으라 그랬고, 그다음 여기서 팔아라 그랬고, 여기서 다시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발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다리면 이 규모가 나와. 이게 뭐 올해 벌써 2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매일매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할 말이 조금 있어요. 나스닥과 S&P를 전반적으로 한 미국 증시 한번 싹 살펴볼 텐데, 사실 나스닥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하고 있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나스닥을 지금 흔히 말로 저희 말로 캐리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때도 고점을 살짝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자, 추세선 상단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추세선 상단이고요. 이제 큰 거는 얘죠. 메이저급이 얘입니다. 얘 메이저급이.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느냐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글쎄요.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빠졌다가 다시 등장을 하고 빠지는 시나리오. 예전부터 계속 그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요게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미국 증시에는 지금 잠재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제가 요 표현을 쓸 때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잠재적 악재라는 표현을 언제 썼었냐면 이때 썼습니다. 잠재적 악재가 존재한다고요? 2022년부터는 잠재적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기서 계속 썼었어요. 지금 잠재적 악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걔는 언젠가는 해결될 악재이긴 하겠죠. 하긴 하겠지만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빚이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한국 돈으로 4경원입니다. 4경원. 코로나 이전에 총 돌아다니는 달러의 화폐 그 치수가 5경원이었습니다. 그게 다 빚이었단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찍어냈죠. 그 빚을 쓰면서 있는데 또 미국을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 뭐 저도 미국 믿습니다. 저는 중국, 미국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고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행동이라던가 정치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야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송구한 얘기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발발을 했지만 미국의 손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하여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도 분명히 미국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기 위해서 설치된 걸 러시아가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표면적으로 러시아가 나쁜 놈이 전쟁 어떻게 해서든 용납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 명분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해요. 우리 미국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러시아와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소련을 해체시키면서 그 구소련의 연합국들을 절대로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고 유럽연합을 동진하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서 관중지역으로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건수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도 대만 TSMC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그리고 그걸 계속 이제 중국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10일.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세계 전쟁을 굳이 꼭 해야만 한다면 누가 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정교한 얘기지만 전쟁은 일어날 거라고 봐요.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날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 시간의 문제겠죠. 뭐 올해 안에 이러든 뭐 10년 안 100년 안이든 무조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2등 국가가 1등 국가의 국력을 거의 따라잡으려고 할 때 보통 전쟁이 일어나요. 딱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2등 국가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GDP. 근데 2등 국가가 계속 성장하는 국면이고 1등 국가는 이제는 정체되어 있는 국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적인 측면도 1등 국가, 2등 국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력 차이에서 이제는 비벼볼만 해진 거거든? 그죠? 비벼볼만 하다니까 전체 군사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태평양 앞에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수비병력 그대로 보고 본토에 있을 것이고, 그 태평양 함대랑 비벼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미국의 초강대국 맨날 그러면서 뭐 중국이 미국이 상대가 안 된다는데, 중국군은 육지에서 육군들이 거기 참전할 수 있다고 미사일 쏴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쏴버리면 다 들어가 300km면 대만 앞에 다 떨어지잖아. 근데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정말로. 핵미사일 핵전쟁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핵전쟁 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은 함대 하나가 움직일 것이고 함대 많아야 2개 정도가 움직이겠죠. 그럼 중국은 거의 전체 국방력의 절반 이상을 쓸 겁니다 말이죠. 해군 연령만 싸우지 않는다고 육군 전대가 같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일본이 참전해도 미국 이기는 시나리오가 잘 안 나온다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빨리 전쟁을 하고 싶을 거예요. 빨리 해야 지금이라도 이길 승산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들 승산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 중국군 애들이 뭐 경험이 없다고 욕을 하는데 물론 중국 장비 안 좋죠. 근데 뭐 그럴 때마다 뗀 놈들이 그러잖아요. 뗀 놈들. 그냥 말 쏴버리면 되지 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집에 중국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한국이 더 좋아서 살고 싶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걔네들 우리 편으로 끌어담아야 우리가 나중에 또 좋은 쪽으로 정치적인 요소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변론을 하고 보면 걔네들은 군인들이 굉장히 뭐 우대한답니다. 한국처럼 군발이 하면서 까지 않아요. 대접이 다르다고. 훈련도 엄청 자주 받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좀 샜는데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누가 빨리 하고 싶어 할까 생각해보면 미국일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않은가. 모든 변수들 그리고 즉 옛날 가스관이죠. 그것도 미국이 했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나쁜 나라가 아닌데 야갔어. 그죠. 학교에 가면 엄청 똑똑하고 능력 많고 친구들 많은 애가 조금 야갔어. 재수가 없죠. 근데 중국은 싫어 그냥. 쟤는 그냥 싫어.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죠. 한 번쯤 생각해보자. 원래 경제도 그 정치 논리와 맞물리니까. 이게 어디까지 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잠재적 악재들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치가 계속 올라요. 이 불편하단 말이죠. 이 상황이. 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물 시장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물 시장이 갖고 노는 부분이고, 이게 가치론적인 측면에 들어가게 되면 NFT란다 참 그 누구냐 그 챗GPT 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그 부채 협상이 6월 1일 날이죠. 그 부분에 이제 금이 가게 된다면 6월부터 제가 6월 달에 대한 변수를 크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6월 달부터는 이 녀석도 그냥 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이렇게 무난한 연착륙이 아니라 이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때 가서 왜 빠지나요? 무슨 일 있나요? 아, 이렇게 나오면 언제 반대가게 이제 살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이게 나오겠죠. 제가 그거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그냥 떨어지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빠지면은 사람들이 감당을 이렇게 다 따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고 빠져버리면 이든 아이든 싹 털려고 누군가 아주 그 세력들 중에 아주 극소수 세력이 돈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돈 녹이 이게 최고거든. 그러고 나면 인플레 다 잡혀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수가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할까? 글쎄요. 일단은 뭐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저거는 일단 사지는 말아라. 미국 증시, 주식 이제 지금은 사지는 말아라. 우리 예전에 쿠팡 추천드렸었고, 그죠? 쿠팡도 뭐 12달러 때까지 보고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이거 달러 환율도 높은 편이니까 이거 싸그리 팔고 오히려 일본 쪽으로 가서 반도체주를 투자하는 게 낫다. 그죠? 폭락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조정, 흔들기 조정이 연장이 돼서 뭐 확산이 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6월, 7월 넘어가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12,000번 아래에서 매주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쿠팡 많이 올랐죠, 그죠? 쿠팡을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하긴 했었는데 요쯤에서부터,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12달러 정도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쿠팡 그렇습니다. 쿠팡은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저차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미국 증시 좋은데 한다면 그건 저는 쿠팡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만약 25에서 27가 넘어가게 되면 좀 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S&P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세, 아주 그냥 미세한 조정세 견디지 못하고 있는 나스닥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 잡주들 논다는 얘기예요. 네. 차이나 A50이 조금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네요. 오호. 차이나 A50.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 그래요. 네. 0.5에서 반등이야. 아이고, 갑니다. 0.5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왜냐면 패턴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옆에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뭔가 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겠고,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중국도 사실 경제 성장이 많이 꺾일 테니까 뻔하죠, 그죠? 꺾일 수밖에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죠. 이걸 기준으로 매매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18,200 정도, 400에서 200 사이 정도에서 노려보는 게 좋다. 그죠? 실제 반등이 일어났었고, 제가 18,00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꼭 쪽지를 달아주시던지. 그리고 한화로도, 네. 3,820만원이죠. 3,820만원에서 단타를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반등을 했습니다. 꽤나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했었어요. 여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제가 방송을 녹화를 떴었는데 못 나갔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스터디 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숏 포지션. 그죠? 5월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이죠. 오후 3말분 설절로 저별 숏 잡아보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숏을 잡은 거예요. 숏.
저는 롱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강하게 빠지고 있죠. 아주 임펄스스럽게 빠지고 있거든요, 충격파스럽게. 그래서 요 자리,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법하죠. 나올 법한 자리긴 한데, 여기에 대한 저점 매물대를 보고 있는 부분에 거래가 살짝 증가되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등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흐름,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은 상방보다는 저 지지를 받더라도 하방을 해서 여기를 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2평 밑으로 깨졌기 때문에 꾸역꾸역 한번 그냥 뭐라고 할까, 이제 꾸역꾸역 반등이 한번 나올 법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전 헤드앤숄더 쪽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를 생긴 걸로만 결정하지 말아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쵸. 그죠? 그래서 여기를 헤드앤숄더로 조금 헤드앤숄더 형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락 다이버스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나온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한번 보고 좀 반등을 조금 주다가 여기를 한번 보고 다시 돌려서 올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것이지, 이때도 별로 매수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트가 되는 거죠. 번트. 그죠? 저희 단톡방에서도 그렇게 누군가 말씀하셨더라고요. 한쌤이 여기죠. 롱포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는 계속 알트들이 빠졌다. 그죠? 롱포는 관심이 없다니까, 저는 지금. 왜냐면 비싸거든. 비싼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더 가도 언젠가는 제 가격 찾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일단은 20평 정도의 자리,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 전체 상태에서 되돌림을 보고 자리를 잡고 다시 갈 것인가, 이 정도 규모에서 움직임을 한번 견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깨버리고 갈 것인가. 깨면 땡큐다. 저는 깨는 패턴이 더 예뻐 보여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저는 깨면 되게 예뻐 보여요. 이러면 비트코인 나중에 20만 불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깨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력이라는 친구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어딘가는 깍질적인 세력도 있을 것이고 좀 멋있는 세력도 있을 거겠지만, 그 세력이라는 친구들은 싼 가격에 많이 모아야 많이 올릴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도 살짝 볼 것도 없고, 이런 양아치 짓거리 하는 종목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이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건 저는 이런 것들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사는 소리 못 하겠습니다. 가면 가는 거, 봐봐 이거 맞은 거라지를. 리플 요 자리에서 반등 나올 거라 말씀드리고, 반등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안 봅니다. 볼 거 없습니다. 볼장 다 봤습니다. 하락 다이브에서 2불 걸렸습니다. 그죠? 안 봅니다. 이것도 이목 그룹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꿀렁꿀렁거리면서 반등을 하겠지만, 이 바닥을 치고 다시 돌리는 그림이 더 예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3,500만원 밑으로 빠질 때까지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해되시죠? 3,000만원 밑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여기 3,900만원, 4,000만원 다시 한번 보든지, 둘 중에 하나. 나는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알트코인도 손 안 볼 겁니다. 안 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볼 거라고. 볼 거 없다고. 안 볼 거라고. 솔라, 되돌림 90, 안 볼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일 때 있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500원대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팍, 먹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먹튀.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감히 말했다 다음날 무너져 버리면 나 책임 못 지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나아요. 저한테 배우신 건 일단은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사지 않는다는 걸 배우셨잖아요. 거래가 터지고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거. 그죠? 맞죠? 저희가 이걸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지만 500원에서 결국은 이 자리를 못 먹어서 아쉬워하고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돌아오더라는 거지. 그죠?
500원 아래에서 번트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거래가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확인을 해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타점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이탈되면 얘가 예쁘를 볼 겁니다. 예쁘게 볼지 말지 그때 결정할 거야. 이탈되면.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솔라 이거 100원 볼 것 같거든요. 네? 100원이라고요? 생각하겠죠. 앞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100원, 100, 한 2, 30원대? 150원? 잠깐만요. 100원. 돌배니까 봅시다. 자, 150원에서 120원 정도를 볼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말 던졌을 때 안 본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리플도요. 리플은 요 530원에서 요거 살려주는 걸 확인을 하면 내가 게임을 시작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코인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죠. 그죠? 이 다 거품이거든. 이거 답 없습니다. 도지. 이거 가치 투자하지 마세요. 코인은 가치 투자하지 말라고 수백 번 일러드렸어요. 이게 되게 성관 이야기인데 이 모습이 가치 상실에 관한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치 상실은 끝은 뭐예요? 상장 폐지예요. 상장 폐지. 물론 알트코인들이 그 상장 폐지가 많이 될 거라는 말씀 오래 정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뭐 마음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 흐름이 나타났을 때 비트코인도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비트코인도 꽤 많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십시오. 고점이 다 언제냐 한번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한쌤이 왜 이 자리를 관심 없고 코인을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계속 다 줄줄이 빠지고 있잖아요. 올랐던 종목이 없어요. 비트코인만 여기 4월 10일 고점, 4월 10일 뭐지? 언제죠? 벽꽃이 질 때, 그 4월 10 중순이었죠. 요번에 일주일 이상 빨리 폈잖아요. 원래 4월 중순에 지잖아요, 서울 지역이. 그때 이후로 분위기가 싸하죠. 라고 부제를 적어드렸죠. 분위기가 보십시오. 분위기 싸하죠? 그게 싸한 거예요. 지금 싸한 게 아니라 그때가 싸한 거라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그죠? 싸한 게 보인다고. 지금 미국 증시도 싸요, 지금. 싸하다고. 이 보고요, 주구장창.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게 수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 거래가 붙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건수가 있어야 돼요. 뉴스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한번 기다려보는 거야. 뉴스가 뭐가 있지? 도지에 대한 뉴스가 뭐가 있지? 코인 시장에 대한 뉴스가 뭐가 있지?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한 뉴스가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나올 만한 뉴스가. 거래가 붙나요? 별로? 이평 출렴시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얘요. 뭐 도치 같은 경우도 지금 50원 그 정도 간다고 보셔야 돼요. 송간 얘기지만. 도지코인 우리 도찌좌 여기서 막 제가 팔아라 그랬다고 난리 쳤었던 그 도찌좌. 그죠? 도찌좌. 뭐 팔았다고 했었나?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요. 아무리 그게 뭐 흐름이 좋고 해도 비싼 건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죠? 뭐 에코프로 회사가 좋죠. 저도 포항 지역이 포항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저는 에코프로를 너무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 포항에 계시잖아요. 저희 고향도 포항이고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너무 좋아요. 전 고향을 사랑하니까. 근데 또 얘는 비싼 거야. 그리고 이 2차 전지주 있잖아요. 5배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얘가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중에 애플이 될 놈, 이 매장의 삼성이 될 놈, 두세 종목밖에 살아남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좋은 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 어이가 없는 게 에코프로가 이만큼 올랐는데도 물린 사람이 70%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신료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차라리 이런 걸 해. 차라리 이럴 걸 해.
이런 거. 이런 게 운이 좋으면 튄다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해, 차라리. 차라리라는 표현이 얘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근 모습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고. 이지홀딩스라는 회사가 일단 많이 싸졌으니까. 지가지게 싸져봤자 얼마나까지 했어? 한 1,000원 이거 죄송합니다. 네. 회사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차라리 싼 걸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폐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 알트들이 다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 증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알트 종목이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물론 저 오래 전에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28년 메이저라고 불리는 애들이 메이저가 아니거든요. 지금 코인마켓에 가볼까요? 자, 저희가 예전에 비트코인, 너리움, 리플, 뭐 에이다, 뭐 스텔라, 루멘, 미오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케이 이거라. 근데 왜 코인 시장에 3등이 테더고 4등이 거래소 코인이고 4등이 USD죠? 왜 8등이 확정 사기인 도찌냐고요? 폴리곤, 솔라나, 폴카다, 트론, 바이낸스 USD,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이것도 확정 스캡이죠. 엿먹으라가 나온 거잖아요. 시바이누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비트코인 폭자면서 나온 애들이야. 확정 스캠이거든. 그럼 이런 애들이냐고. 왜 코인의 시총이 상위 종목이 거래 수단의 상위 종목이냐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가치가 있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 라이트코인, 그죠? 이런 애들이 상위 종목이어야 되는 거지. 왜 얘네들이 상위 종목이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싹 됐거든요, 완전히. 오늘 우리 블록체인의 상징 아닙니까? 다크코인. 이런 애들이 좋았어. 가치가 있어야 되지. 그죠? 물건이 싹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 난 새로운 상장 종목 하겠다. 그분 말씀이 맞는 거죠. 이거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바이낸스 코인 좀 빠지고 있네. 좋네. 그치? 얘가요 두드려 맞아야 돼요. 제가 이때도 제가 바이낸스 코인 비싸다고 했었을 때 한세 뭘 모르는 것 같네요. 한낱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 전 세계에 같이 하는 바이낸스랑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셨거든. 결국 빠졌죠. 얘가 여기 와야 정상화가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바이낸스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바이낸스 코인이 200 아래로 빠질 때 그때가 우리가 코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